세상이 별들을 우러러보는 동안 진짜 비밀은 아마 우리 발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 숲, 그리고 산 아래에는 거대한 지하 구조물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고대인의 손에 의해 지어졌고, 또 다른 것들은 현대의 미스터리에 쌓여 있죠. 왜 만들어졌을까요? 누가 그것들을 숨겼고, 아직도 우리 발밑에는 무엇이 잠들어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껏 발견된 가장 놀라운 지하 세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16. 데링쿠유 지하도시 튀르키예. 튀르키예의 유명한 역사 유적지인 카파도키아는 독특한 화산 지형과 고대 지하도시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이 지역의 역사는 기원전 5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한때 페르시아, 로마, 비잔틴, 오스만 제국의 일부였어요. 교역은 활발했지만 척박한 지형 탓에 농사가 어려워 인구 밀도는 결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드러운 화산 응외암을 깎아 집을 만들고 동굴과 터널, 도시를 형성하며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이 지하도시들은 10세기에 처음 기록되었으며 지금까지 6곳이 발견됐어요.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곳은 20세기 후반에 발견된 데링쿠유입니다.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지어진 이곳은 8개 층에 깊이가 60m에 달하며 최대 2만 명의 사람과 가축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데링쿠유에는 생활공간, 마구간, 식당, 작업장, 와인 저장고, 교회, 그리고 환기구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또한 공격을 받을 때 피난처 역할을 하며 안락함과 보호를 모두 제공했죠. 하지만 데링쿠유가 고대인의 손으로 만든 피난처였다면 다음 구조물은 냉전의 공포와 군사적 야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5. 젤랴바 공군기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젤랴바는 유럽 최대의 지하 공군기지로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경의 플레시비차 산 근처에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1948년 스웨덴의 지하 군사시설에 영감을 받은 유고슬라비아가 스웨덴의 지원을 받아 자체 시설을 짓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어요. 군사 건설 경험이 있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의 건설업자들이 이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비용은 약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8조 원에 달해 유럽에서 가장 비싼 군사시설이 되었죠. 기지에는 4개의 주요 터널과 그 위에 관제 및 진단센터가 있어 최대 일주일 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복합단지는 완벽한 조명과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는 보호돔이 있는 강력한 레이더가 설치되었는데 그중 일부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상에는 방어를 위한 활주로와 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있었죠. 젤랴바는 1991년 분쟁에서 역할을 했지만 1992년에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돈이 투자되었는데 과연 젤랴바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냉전시대 편집증의 유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군사적 힘에서 잊혀진 우아함으로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기차보다는 땅속에 숨겨진 영원한 아름다움에 관한 지하철역입니다. 14. 시청 지하철역 미국 뉴욕. 1894년 뉴욕주 의회는 신속 환승법을 통과시키며 로어 맨해튼의 시청에서 어퍼 웨스트 사이드까지 이어지는 도시 최초의 지하철 노선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역은 2개 층에 2개의 선로나 혹은 4개의 선로가 있는 웅장한 순환선으로 설계되었어요. 공사는 1900년 3월 24일에 시작되어 1904년 10월 27일에 공식적으로 개장했습니다. 주로 입구로 사용되었고 출구는 브루클린 브리지역을 이용했기 때문에 시청역은 승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덜했습니다. 지하철 이용이 늘면서 대부분의 역은 더 많은 열차를 수용하기 위해 승강장을 확장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역의 급격한 곡선과 브루클린 브리지와의 근접성 때문에 이는 불가능했죠. 기능보다는 아름다움에 중점을 둔 우아한 디자인 또한 현대화를 제한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이 역은 스페인 기술자가 설계한 화려한 건축 양식을 자랑하며 니켈 테두리가 있는 12개의 꽃무늬 샹들리에가 특징입니다. 이러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시청역은 비실용적인 구조 때문에 1940년에 폐쇄되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6번 열차를 탄 승객들에게만 보이며 뉴욕에서 가장 상징적인 폐역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의도적인 설계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넘어가 볼까요? 유럽의 고대 과거로부터 비밀을 속삭이는 작은 터널들입니다. 13. 에르트 터널. 유럽. 유럽의 오랜 미스터리 중 하나는 서부 스코틀랜드에서 남부 티르키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에르트 터널입니다. 가장 많이 밀집된 곳은 독일 바이엘은 주로 최소 700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그 기원과 목적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연대는 12,000년에서 50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에르트 터널은 독특한 특징을 공유합니다. 좁고 낮으며 타원형이고 길이는 보통 50m를 넘지 않아요. 또한 폭이 약 40cm인 작은 연결 구멍인 슐루프도 있습니다. 광범위한 고고학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를 설명할 만한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론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피난처였다고 제안하지만 공기순환이 어렵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른 이들은 저장 공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크기와 겨울철 침수 경향을 보면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죠. 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디어는 이 터널을 노움이나 엘프 같은 신화적 존재와 연결하는 것인데 이 이론은 진지하기보다는 유머러스하게 여겨집니다. 숨겨진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어떤 지하 공간들은 미스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어둠과 전설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소로 넘어가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께 10초만 시간을 내어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 12. 에든버러 지하 금고.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지하 금고는 17세기 후반에 지어진 사우스 브리지 아래에 있는 120개의 지하방으로 이루어진 미로입니다. 처음에는 창고, 선술집, 작업장으로 사용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침수와 방치로 위험해졌지만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곳을 사용했고 이는 그들의 역사에 어두운 장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초 금고에서 물건들이 빠져나가고 노숙자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환경은 매우 열악했고 축축하고 어두우며 비위생적이었어요. 질병과 범죄가 흔했고 결국 금고는 범죄 활동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일부 집단은 훔친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했고 더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시신 거래로 유명한 윌리엄 버크와 윌리엄 헤어가 해부학자 로버트 녹스에게 시신을 전달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유해를 금고에 보관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금고는 관광 명소가 되어 과거에 혹독했던 생활 환경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곳은 수많은 전설과 섬뜩한 만남과 관련이 있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하 공간이 암울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곳은 소금과 이야기로 조각된 장인 정신과 헌신의 경이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11. 벨리치카 소금 광산, 폴란드. 폴란드의 도시 벨리치카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놀라운 왕립소금 광산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소금은 1044년부터 언급되었지만 본격적인 채굴은 10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광부들이 소금물이 솟아나는 곳에서 수작업으로 일했지만 나중에는 우물과 깊은 광산을 개발했죠. 1333년부터 1370년까지 통치했던 카지미르 2세 대왕은 광산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는 소금성, 병원을 짓고 광부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했어요.
광산은 1772년 오스트리아의 통치가 시작될 때까지 1000년 이상 왕실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채굴은 1992년에 폐쇄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광산은 57m에서 198m 깊이의 7개 층에 걸쳐 있으며 200km의 터널이 있습니다. 독특한 방과 조각으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죠. 가장 유명한 곳은 지하 101m에 위치한 성 킹가 예배당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헝가리의 킹가 공주가 지참금으로 소금 광산을 가져왔고 폴란드 소금에서 잃어버린 반지를 기적적으로 찾았다고 해요. 예배당에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복제품을 포함한 소금 조각상들이 있으며 소금 결정 샹들리에로 불을 밝힙니다. 이곳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사, 신화, 그리고 심지어 유령까지 고대 수로를 따라 흐르는 도시 아래의 도시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0. 지하 나폴리, 이탈리아. 지하 나폴리는 이탈리아 도시 아래에 있는 광대한 터널과 수로 네트워크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빗물을 모으고 도시와 함께 확장되도록 설계했죠. 로마인들이 나중에 통제권을 잡고 날씬하고 키가 작은 노동자들을 임명하여 좁은 통로를 유지하게 했는데 이 전통은 수세기 동안 이어졌습니다. 중세 초 일부 노동자들은 자신의 접근 권한을 남용하여 부유한 집을 털었고 이는 도난당한 보석에 대한 유령 이야기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15세기 후반 나폴리가 성장하면서 건축 자재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은 터널을 넓혀 응회함을 채굴하기 시작했고 이는 지하 시스템의 확장과 건물 기초를 보강해야 할 필요성으로 이어졌죠. 수로는 19세기 후반까지 계속 사용되었으나 콜레라 발병으로 당국이 우물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터널이 약 2만 명을 위한 방공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가이드 투어를 통해 이 역사적인 미로를 탐험할 수 있으며 나폴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지하 네트워크가 단순히 물이나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열기 속에서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어땠을까요? 9. 우꾸찌 터널, 베트남. 호찌민시 북서쪽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콩이 사용했던 꾸찌 터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터널은 북베트남 군이 남베트남 및 미국과 싸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대피소, 보급로, 병원, 무기 저장고 및 생활 공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터널을 보호하기 위해 베트콩은 입구에 대나무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1966년 미군은 이 시스템을 발견하고 이를 파괴하기 위해 크림프 작전을 시작했지만 병사들이 터널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이후의 폭격과 작전도 이를 폐쇄하는 데 실패했죠. 터널은 1975년 북베트남의 승리까지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길이가 121km에 달하는 이 복합단지의 일부는 현재 기념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은 관광객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 경험은 방문객들에게 전쟁 시기 지하 생활을 현실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사막을 번성하는 정착지로 바꾼 매우 진보된 물 시스템을 발견해 봅시다. 8. 카리즈 시스템, 이란 아제르바이잔. 카리즈 또는 크리스는 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 이란에서 발견되는 전통적인 지하 수도 시스템입니다. 수원지에서 물이 필요한 곳까지 연결하죠. 이 시스템은 약 3000년 전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부는 오늘날에도 식수를 제공합니다. 키시 섬에는 2500년이 넘은 카리즈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지하도시라고 부르죠. 방문객들은 이 고대 구조물을 탐험할 수 있는데 섬의 산호 기반 덕분에 특히 아름답습니다. 지표면 아래 약 16m 지점에 있는 터널은 우물을 중심으로 꼬여 있으며 8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카리즈는 훨씬 더 도시처럼 보입니다.
보수 공사 중에 산호벽은 돌로 보강되어 역사적인 느낌을 더했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페르시아 유물이 있는 박물관과 기념품 가게가 추가되었습니다. 카페와 영화관을 열 계획도 있어 카리즈를 진정한 지하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한편 캐나다 대초원의 그늘 아래에서는 터널들이 기차, 무역, 그리고 아마도 한두 명의 갱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7. 와무스조 터널, 캐나다. 캐나다 서스케처원주의 도시 무스조 아래에는 1915년에 건설된 역사적인 터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철도 노동자들이 혹독한 날씨 동안 석탄을 옮기고 직장에 가기 위해 사용했죠. 나중에는 중국 이민자들이 터널을 피난처이자 임시 거처로 사용했습니다. 1920년대 금주법 시대의 터널은 지하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술이 비밀리에 생산 및 판매되었고 숨겨진 유흥 장소도 있었죠. 이 때문에 무스조는 작은 시카고라는 별명을 얻었고 일부는 알 카포네가 연루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터널은 인기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방문객들은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하는 연극 투어를 즐길 수 있어요. 시카고 커넥션 투어는 금주법 시대를 탐험하고 패시지 포트는 중국 이민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보여주며 벙커 24는 손님들을 냉전 시대로 안내합니다. 무스조 터널은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어떤 터널들은 대중의 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나 적어도 일부 정부는 한때 그렇게 주장했죠. 6. 메트로2, 러시아. 메트로2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비밀지하 교통 시스템의 비공식 명칭입니다. 한때 논쟁의 대상이었지만 일부가 기밀 해제된 후 그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시스템이 존재하므로 유럽 최대 도시인 모스크바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죠. 메트로2는 최소 4개의 노선이 60km 이상 뻗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지하철 노선과 달리 이 터널에는 접촉 레일이었고 궤도가 깊게 파여 있어 기차와 자동차가 모두 통과할 수 있습니다. 터널의 깊이는 50m에서 250m에 이릅니다. 이 시스템에는 여러 개의 지하 벙커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벙커는 약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비밀에 붙여져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타강카에 있는 냉전 시대 벙커가 박물관으로 개장했습니다. 2008년에는 파벨레츠카야 역 근처의 벙커 703도 기밀 해제되었습니다. 이곳은 2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11m 깊이에 다른 하나는 40m 깊이에 있습니다. 앞으로 메트로2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정보가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밀과 방어를 위한 터널을 보았지만 수천 개의 돌계단을 통해 물에 도달하기 위해 지어진 터널은 어떨까요? 5. 찬드바우리 계단식 우물, 인도. 라자스탄의 아바네리 마을에는 인도의 가장 주목할 만한 구조물 중 하나인 찬드바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3,500개의 계단과 30m 깊이의 계단식 우물입니다. 바닥에는 작고 푸른 호수가 있고 벽감에는 가네샤와 두르가 신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10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아마도 니쿰바 왕조의 찬드왕에 의해 지어졌다고 믿습니다. 계절성 폭우 뒤에 오는 긴 가뭄 동안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정수 시스템이 없고 고인 빗물 때문에 물은 아마도 안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찬드바우리는 위가 넓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역피라미드 모양입니다. 3개의 벽면에는 계단이 늘어서 있고 바닥에 도달하려면 90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합니다. 현지인들은 이 우물이 더 오래되었을 것이라 믿으며 악마가 하루 만에 지었다는 전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과거에 치명적인 사고가 있은 후 유령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찬드바오리는 아바네리로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멋진 역사,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잊혀진 역사의 구석구석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구독하고 진실을 찾는 탐험가, 호기심 많은 분들의 지하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동쪽에서 전쟁의 공포가 고조되었을 때, 한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4. 샤청 방공호. 중국. 중국은 많은 나라들처럼 공공안전을 위한 지하 대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베이징에 위치한 샤청입니다. 이 거대한 터널과 방들의 네트워크는 85km 이상에 걸쳐 있으며 종종 중국의 지하 만리장성이라고 불립니다. 건설은 중소분쟁 기간인 1970년대에 마오쩌둥의 소련 폭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피소는 당시 베이징의 전체 인구인 약 600만 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샤청에는 아이들을 위한 교실과 진료소,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상점, 영화관, 레스토랑, 심지어 롤러스케이트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곡물, 무기, 그리고 다른 보급품도 저장했죠. 일부 지역은 버섯과 작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대피소는 핵전쟁 중 장기 생존을 지원하기 위해 지어졌지만 다행히도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일은 없었습니다. 어떤 지하도시는 공포에서 태어나고 다른 도시는 수세기에 걸친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석회암으로 조각된 성역을 탐험해 봅시다. 3. 나우르 지하도시. 프랑스. 프랑스 피카르디 지방의 나우르 마을에는 석회암을 파서 만든 거대한 지하 단지가 있습니다. 깊이가 30m가 넘는 이곳은 나우르의 지하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건설은 약 9세기에 시작되어 주민들에 의해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터널은 넓어지고 방은 커져 결국 최대 3,000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단지는 특히 분쟁 시기의 안식처였죠. 300개의 방과 28개의 복도가 있었으며 생활 공간, 가축 구역, 빵집, 상점, 그리고 3개의 예배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는 사려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 빵집 오븐에서 나오는 연기는 발각을 피하고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 숨겨진 통로를 통해 배출되었습니다. 서유럽의 평화가 돌아온 후 도시는 버려졌고 19세기 후반에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2000년에 터널의 일부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나우르는 프랑스 북부에서 가장 큰 지하 대피소이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숨기는 것에서 물건을 숨기는 것으로 다음 통로는 밀수가 성행했던 영국의 반항적인 정신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2. 코널 밀수꾼들의 터널, 잉글랜드. 잉글랜드 코널에는 많은 지하 터널이 있는데 일부는 2500년이 넘었습니다. 포그 터널이라 불리는 이 돌로 된 통로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일부 새로운 터널들은 밀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헤일과 같은 마을의 밀수꾼들은 이 터널을 비밀거래에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은 가족을 부양하려는 어부나 소상인이었죠. 그들은 인기 있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이익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발각을 피하기 위해 일부 터널은 술집이나 개인 주택으로 직접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밀수는 결국 끝났지만 터널은 오늘날 코널의 힘들었던 역사를 상기시키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세상의 종말 그 자체보다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 지어진 곳, 전 세계 방어를 위해 설계된 지하 요새에 도착했습니다. 1. 샤이엔 마운틴, 노라드, 미국. 1958년 냉전 시대의 미군은 북미 항공우주 방위 사령부, 즉 노라드의 지하 벙커 부지로 콜로라도의 샤이엔 마운틴을 선택했습니다. 해발 2915m 높이의 이 산은 그 깊이와 낮은 지진 활동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건설은 1961년에 시작되어 3년이 걸렸습니다. 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파 작업은 신중하게 이루어졌죠. 이 프로젝트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심지어 소련에도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곧 최후의 날 벙커라 불리며 미국 국방에 잘 알려진 상징이 되었습니다. 벙커는 지하 61m에 위치하며 3층짜리 지휘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화 콘크리트 돔이 붕괴로부터 보호하죠. 입구는 길이가 1.5km가 넘는 곡선 터널을 통과합니다. 총 면적은 18,000제곱미터입니다. 냉전 기간 동안 약 1,0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장기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에는 병원, 체육관, 피트니스룸, 사우나, 그리고 미용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30년 이상 사용된 후 2006년에 대기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노라드의 지휘센터로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우리 발밑에 발견되지 않은 지하도시들이 숨겨져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본 걸까요? 여러분의 이론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들도 듣고 싶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가져온 콘텐츠를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는 어떤 나라를 탐험했으면 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